사정관이 들려주는 슬기로운 고3 생활,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고3을 위한 수시 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한별 입학사정관입니다. 먼저 우리 고3 학생들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곳이 이렇게 온라인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직접 고교에 찾아가거나 또 여러 지역의 설명회를 통해서 찾아뵙고 안내하거나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2021학년도 변경된 대입 일정, 그리고 슬기로운 고3 생활에 대한 팁,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변경된 대입 일정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학년도는 대입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주 연기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에서 9월 16일까지로 바뀐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고3 수험생들의 학사 일정 또는 이제 수업 시간 확보, 즉 학교 생활을 종래보다 연장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4주 이상의 여름방학이 현재 등교를 못했던 휴업기간을 고려하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수능 시험 역시 2주 연기돼서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수능일은 12월 3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변경된 대입 일정에 맞춘 수시 지원, 또 정시 지원까지 염두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께서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일정 또한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기 발표된 2021학년도 대입 계획에 따라서 큰 틀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의 추천은 대교협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정보 119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의 정원 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의 비율은 77% 그리고 23% 정도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 인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확대된다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 이것은 불변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고3 수험생들은 보다 늘어난 수시 모집 인원을 잘 활용하시어 현역으로 수시에서 합격하시는 전략을 우선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별 논술고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우선 논술 전형 자체가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크다는 그런 교육 당국의 판단이 이어져 대학에서도 모집 인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논술 전형은 주요 반영 요소가 논술고사이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열세이거나 또는 전략적 선택을 해서 수능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전형이라는 점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배려 취지의 이런 고른기회 전형 역시 지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최우선으로 고려할 전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는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수시 모집의 비율이 77%로 높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강세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편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정시 비중이 마찬가지로 한 7대3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중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5개 주요 대학으로 확장을 해봤을 때도 21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3 학생들께서는 현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보다 유념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를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전면 금지되다가 4월 9일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한 지도 벌써 3주차가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접속 불안 등의 혼선들이 있었지만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수험 생활이라는 압박감, 주로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수록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3 학생 학교 생활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념할 사항입니다. 막상 개학을 하고 나면 공부의 판도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간 등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들과 또 아니었던 학생들 간의 차이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했던 EBS 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교과 세특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계해서 소수 몇 가지에 집중하자입니다. 누구나 걱정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개학하면 나 이런 것들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짓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 둘 활동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합격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수로 승부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만의 적성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핵심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길러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실 관찰 기반의 평가 기록, 즉 이런 세특 기록이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수행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관찰자의 대면 접촉 기회가 적어져서 그 기록이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과대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학에서 평가 방법들을 수정하고 또 수립을 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 일단 먼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개학 기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보다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독서를 충실히 해주시는 것들을 좀 당부드립니다. 독서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독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줄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을 좀 깊고 넓게 해서 학교 수업을 할 때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실전 면접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측면들을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의 장점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고3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학생들은 멘탈 관리, 특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 관리와 이런 시간 관리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특히 좀 잘 유념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3은 절대적으로 수시에 유리합니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특히 많은 올해 우리 고3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한 수시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3은 수시다라는 공식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들을 당부해 드립니다. 일각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 이런 졸업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시 모집, 특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고3 학생들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들의 결과 분석을 해봤을 때 지원자와 졸업자의 비율 자체가 한 8대2 정도가 나왔었는데 실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 재학생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 정시로 합격하는 졸업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수시 같은 경우는 고3 현역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 삼아서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무엇보다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자연스럽게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대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적성 개발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학종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입 일정이 2주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추어 플래너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등교 개학 전에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검토하여 나의 학교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교과와 교과의 활동들을 유형화하셔서 나중에 보충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기소개서로 강조할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잘 도출해 주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공통적인 평가 영역에 맞추어서 자신에 대한 강약점 분석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무엇보다 원격 수업 기간입니다. 우선 현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시면서 개학 후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즐겨찾기 해두어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활용해 주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 모집 요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이드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화면은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립한 학종 4가지 평가 영역과 요소인데요. 학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한 평가 요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4가지 영역,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또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이 4가지 영역에 따라서 세부 요소별로 개념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 기준과 준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4가지 평가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더 단순화하여 3가지 영역, 바로 학업, 잠재 역량, 그 다음에 사회 역량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우선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 고교 생활 동안에 어떠한 기초 체력, 즉 교과와 관련된 노력들을 했는가, 또한 전공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잘 키워왔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고요. 잠재 역량은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심,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길렀고 또 재능을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사회 역량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력과 의사소통을 또 성실히 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대학에서 안내하고 또 평가되고 있는 그런 세부 개념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 다른 대학들 평가 기준과는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의 준거가 되는 항목들인데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평가 영역에 따라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꼭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입학한 학생입니다. 국제관계학과에 합격을 한 학생이고요. 학교 생활 중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교과를 통해서 기초학업 능력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 과목 평균은 2등급대 후반이지만 학기별로 이런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수학 과목에 대한 만회하는 노력들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런 서류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된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세특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 예를 들어 국제관계학과에서는 이 학생이 정말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무언가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해보고 또 전공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런 관심사들을 계속적으로 또 알고 탐구하고 노력해 봤던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 역량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노력 분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인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나의 그런 진로 희망 사항들이 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진로 희망이라던가 뭐 동아리 활동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런 진로의 일관성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생활 속에서 관심 분야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활동들 위주의 치우친 측면도 있었습니다. 좀 중구난방식의 활동들도 있었지만 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점점 구체화시키고 또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역량인데요. 목적이 뚜렷한 이런 봉사활동들 그리고 학생회 또 학급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들에서 건전한 인격과 태도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건축학부,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공학에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에서 공학 전공에 필요한 수학,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그런 우수한 점들이 발견이 되었었고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면접을 통해서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 측면에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건축공학자를 구체적으로 희망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충실하게 활동한 점, 또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준 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시하는 또 균형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원예학과로 진학하는 이 학생은 식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전학 또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관성 있게 학교 생활 기록에 담겨져 있었고요. 이처럼 충실한 교과 관리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들, 그러한 노력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타적으로 발현된 사례들을 통해서 평가자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철저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의 평가 영역별로 그런 시트를 활용하셔서 생활기록부에 드러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기술해보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로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업적인 측면은 일단 교과에 대한 강점 또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가, 이 부분을 일단 중요한 소재거리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학업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1번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번 문항을 구성하는 소재거리로 좀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잠재 역량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주로 보는 문항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그 많고 많은 학교 생활 중에서 정말로 나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활동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중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이 무엇이고 나는 거기서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와 또 탐구를 해보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2번과 관련한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 역량인데요. 사회 역량은 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 공동체 의식들을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내가 중시했었던 활동들, 그 다음에 나와 또 주변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협력 사례, 팀워크라던가 리더십 사례, 또는 이런 소통 사례들을 작성함으로써 자기소개서 3번을 구성하는 데까지 좀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우리 고등학교 수업 환경의 변화와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학년도 평가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이 학교생활기록부는 계속적으로 충실해지고 있고 또 평가자는 객관적인 관찰 내용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용들이 양질이다 보니까 정말로 전공 분야랑 연관성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종은 학교생활 자체를 평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지원자 본인에게 발현된 의미 있는 핵심 활동,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 동안에 무조건 많은 활동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그게 교과 수행평가이든 또는 동아리 활동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어떤 몰입을 해보았는가를 좀 찾아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종과 관련해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아니다,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단편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긴 호흡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강조된 사항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모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의 배경을 좀 얻어서 이런 후광 효과를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학에서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히지 않도록 또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슬기로운 고3 생활 또 수시 모집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로 나가는데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논술 전형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해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원격 수업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런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될 텐데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진학 상담 등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3 생활 너무 힘든 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멘탈 관리 잘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름답고 멋진 우리 학생들의 빛나는 앞날, 내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